안녕하세요. 금속노련 유튜브 금속나바씨 10번째 시간입니다. 금속나바씨로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체 교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체 교섭이라는 게 뭐고, 단체 교섭을 어떻게 준비하고, 그리고 교섭위원들은 어떤 역할들을 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노동쟁의화에 대해서, 그리고 노동쟁의 이후에 단체 행동과 그리고 쟁의 행위에 대해서 쭉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부터. 그래서 오늘은 아마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좀 중복되는 내용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단체 교섭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것, 그 다음에 단체 협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지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체 교섭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기억나세요? 단체 교섭을 누가 하죠? 노조와 회사가 단체 교섭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목적? 우리 조합원들의 노동 조건을 적어도 유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 가장 단체 교섭의 작은 목표인데, 우리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의 노동 조건을 유지 그리고 개선하기 위해서, 나아가 노동 조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의, 우리 조합원들의 지위,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논의하고 협상하고 절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단체 교섭이란 뭐다? 노동조합이 누구와? 사용자와 무엇을 위해서? 우리 조합원들의 노동 조건을 유지, 개선하고 나아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논의하고 절충하고 협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조직 활동을 해요. 우리 조직 활동이라는 것은 우리 조직의 양을 늘리는 거예요. 우리 노동조합의 양을 늘린다는 건 뭐예요? 조합원 수를 확대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순히 조직 활동이라는 것이 조직의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질적 향상을 도모해요. 왜? 조직력이 있어야, 교섭력이 있어야 뭐라도 해볼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렇게 조직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교육 활동도 합니다. 홍보, 선전 활동도 해요. 왜? 조직력이 있어야, 교섭력이 있어야 뭔가 해볼 수 있거든. 이런 것은 주로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섭 활동은 다른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과 좀 다르게, 교섭 활동은 누가 있다는 거다? 상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섭은 노동조합이 매우 중요한 활동인데 누가 있다? 상대가 있다. 즉 사용자라고 하는 상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대는 우리보다 강하다, 약하다?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 노동조합의,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힘이 일정 정도 되고 좀 세면 우리 사회를 저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부르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그러면
아마 자본 노동주의 사회 혹은 노동 자본주의 사회를 불렀으면 아마 노동조합의 힘이 일정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불러요. 노동과 자본, 노동자와 자본가, 누가 힘이 세다? 자본가가 힘이 센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드렸습니다. 교섭이라는 것은 축구 경기를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데 운동장이 어떻게 되어 있다? 기울어져 있다. 위에서 아래로 뛰는 좋은 위치는 누가? 사용자가. 밑에서 위로 뛰는 좀 불리한 위치는 노동조합이 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축구는 11명 동수가 뛰지만 실제 노동조합 업무에 전념하는 사람과 노동조합 활동에 대응하는 사측 숫자를 놓고 보면 누가 훨씬 더 많다? 사측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람도 더 많고 더 좋은 위치에 사측이 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반에 수비에 딱 치중해서 전반에 잘 수비해서 좋은 위치로 가서 후반에 기습해서 골 하나 딱 넣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는데 어떻다? 교섭은 전반에 없다는 거예요. 이 줄곧 이렇게 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심판의 역할을 하는 정부는 누구 편이다? 예, 사용자 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 지금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는 기계적 중립이었어요. 우리는 사용자 편도 아니고 노동자 편도 아니에요. 우리는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축구 경기를 하면 그냥 놔두면 누가 이겨요? 고등학생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좀 심하게 태클을 걸어도 심판이 못 본 척 해주고 고등학생이 약간만 반칙하더라도 어떻게 옐로우 카드를 막 보여야 뭔가 약간의 축구 경기를 해볼 만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중립할 거예요. 그냥 놔두면 고등학생이 이기는 것이. 네. 안타깝게도 이명박 박근혜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심판 역할 좀 했어. 한 10분 동안은. 그러다 어느덧 사라져. 한 10분 정도는 심판 역할을 하다가 심판이 사라져. 그리고 다시 심판이 나타나는데 누구? 사측 유니폼을 입고 같이 뛰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떻다? 처음부터 사측 유니폼 입고 와서 같이 뛴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다? 임금을 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섭하는 과정에서 지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포기할 권리가 없다. 중단할 권리가 없다. 지치고 중단하고 포기하면 무엇을 말해요? 곧 패배를 말하는 거예요. 저도 교섭을 많이 해보지만 교섭이라는 게 재밌지는 않아요. 재밌어요? 뒤도 없어. 정말 같은 말 똑같이 하고 똑같이 계속 이러고 있다고. 계속 재미없고 몸이 지친다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우리는 그냥 패배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교섭 과정에서 특히 노동조합 활동 과정에서 우리 노동자와 노동조합에게는 지칠 권리가 없고 중단할 권리가 없고 포기할 권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교섭하는 과정에서 교섭위원들이 납득이 돼야 조합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거예요. 교섭위원들 납득이 안 되는데 합의한 내용이
이해를 못하겠는데 어떻게 조합원들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지치지 말고 우리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해서 끈질기게 하자. 그런데 교섭위원만 교섭한다? 그렇지 않다. 다 함께 교섭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교섭 과정 속에서 각각의 조직력에 맞게 우리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단체 행동들을 배치해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체 교섭권 및 체결권은 노조법상 누구에게 있어요? 노조 대표자에게 있습니다. 노조 대표자에게 교섭권이 있고요. 체결권이 있어요. 그래 교섭을 해. 그리고 대표자가 그냥 찍어. 그거를 우리는 다른 말로 직권조인이라고 합니다. 왜? 법에서 권리를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 교섭하고 찍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하등에 아무런 절차적 문제가 없어요. 그냥 교섭하고 노조 대표자 찍는 건 직권조인이라고 해요. 그렇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하지만 교섭의 결과 누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교섭위원들에게만? 아니, 모든 조합원에게 그 교섭의 결과가 적용되는 거죠. 즉 우리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측과 임금 교섭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져요. 패배하다 보니까. 왜? 우리 노동자들이, 우리 조합원들이 회사에 비해 절대적 약자이다 보니까 내가 내 임금을 사측과 직접 교섭해버리면 다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그런 사회적 구조 속에서 우리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능해서 내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회에 우리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우리의 교섭위원이라고 하는 대표자에게 내 임금 결정권을 위임한 것이야. 그러면 교섭위원들이 그냥 사측과 교섭하고 합의하고 도장을 찍는 것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 있다 없다?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적어도 이 교섭의 결과 적용되는 조합원들에게 묻자. 즉 교섭위원들이 이렇게 사측과 교섭에서 잠정 합의안을 했습니다. 어떤 합의안? 잠정 합의를 했어요. 이대로 사측과 도장을 찍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적어도 최소한의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자 하는 것입니다. 즉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운영 원리상 민주적인 조직이라고 했고 적어도 교섭의 결과에 대해서는 조합원에게 찬반 투표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확인하자. 법적으로는 이 노동법 29조에 노조 대표자에게 교섭 및 체결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찬반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조합원들이 끝맺음도 함께 하도록 하자라는 거예요. 물론 잠정 합의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찬성하고 모든 사람이 반대하진 않아요. 잠정 합의안이 가결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돼요? 우리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하고 투표한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 거예요. 과반수 이상 투표하지 않았으면 자체 부결. 과반수 이상이 투표했는데 투표자의 과반수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결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측과 재교섭을 해야 돼요. 즉 시작과 끝은 노동조합의 주인인 적어도 조합원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